안녕하세요, 흑수저독입니다. 오늘은 라이젠 3100 CPU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해보면 이렇게 CPU가 들어있겠죠. 쿨러는 이제 하급 CPU인 만큼 레이스 스텔스 쿨러가 동봉되어 있고요. 먼저 이 CPU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라이젠 3세대 젠2 아키텍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3200G나 3400G와는 다르게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메모리 컨트롤러나 이제 스터터링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제품이라는 거죠. 4코어 8스레드를 갖고 있는 제품이고 기본 클럭은 3.6, 부스트 클럭은 3.9까지 나옵니다. 메모리 클럭은 3200MHz를 지원하고 오버 없이 기본 3200램을 사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장 그래픽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을 반드시 달아줘야 되는 거고요. 자, 3100이 나온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제 9100F를 잡으려고 나왔겠죠. 지금 한 4~5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의 성능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가격이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텔의 10세대 10100F가 이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와 가격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것 같은 3100의 입장이네요. 물론 10100이 더 좋긴 할 거예요, 성능이. 이게 굳이 CPU의 구조가 CCD 안에 6S가 두 개고 인피니티 패브릭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딜레이 때문에 인텔의 림버스 구조에 비하면 딸린다 같은 이런 이야기는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실험을 위해 준비된 메인보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MSI A320M A 프로 보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A320 중에서도 굉장히 좀 저렴한 측에 속하는 보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M.2 슬롯도 없고 그래픽카드 강화 슬롯도 적용 안 돼 있고요. CPU 보조 전원도 4핀밖에 안 들어가는 모습이죠. 하지만 전원부 같은 경우는 비슷한 가격대의 에즈락 바이오스타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확실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중에 3페이지가 CPU에 할당이 됐고 이제 모스펫은 3개씩 들어가서 9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3100 자체가 좋은 메인보드를 요구하는 스펙을 가지진 않았기 때문에 TDP도 낮고요. 저렴한 쪽에서 이제 그나마 괜찮은 녀석을 골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선 이제 기본 쿨러를 달고 온도 커버가 잘 될지 그런 것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드는 에이서스 B450M 터프 프로 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보드가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은 PBO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는데 MSI 보드에서 부스트 수치인 3.9 클럭을 잘 뽑아줄지와 터프 보드에서 그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갈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쿨러를 존스보 CR2000GT를 사용해가지고 CPU 오버클럭도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램은 삼성 C다이 8기가 2장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픽카드는 3100을 구매한다면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1650 슈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 3D 제품이고 이게 또 AS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제로펜 기능도 갖고 있고 가격도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 테스트 화면은 모니터 촬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녹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게임 프레임 저하 등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MSI 보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바이오스에서 PBO 설정을 하고 램 오버클럭도 3600까지 적용이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안정화도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PBO 설정하고 램오버 하는 방법 먼저 첨부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버를 해줬고요.
그리고 프라임 95 스몰에 두고 20분 정도 부하를 준 상태입니다. 기본 쿨러 상태고 75도까지 온도는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클럭은 이제 3.8 정도가 찍히고 있는데 고정 배수 오버를 안 하는 이상은 프라임을 스몰로 돌리게 되면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전원부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40에서 50도 정도의 온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게 또 오픈 케이스 상태라서 조금 낮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따로 인 케이스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5도 정도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도로 인해 성능 저하가 된다든지 수명이 좀 딸려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는 FHD 144Hz 모니터를 사용할 거고요.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풀옵션,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 콜 오브 듀티는 그림자 같이 프레임 저하가 될 만한 옵션을 끄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르프 모드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저사양 게임이니만큼 이제 스킬이 많이 터지는 상황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라인전에서는 이제 하이프레임도 110까지 방어를 해주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한번 만나서 이렇게 붙어도 100프레임 하위 프레임 방어를 해줘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모습이죠. 이제 스킬이 좀 터지고 이렇게 되면은 하이 프레임이 90대까지 내려가면서 조금 저하가 되긴 하는데, 역시 플레이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롤이니까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요즘에 봇이 추가돼서 이제 저도 키를 좀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부트캠프 3창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갈수록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떨어지면서 프레임 드랍이 생기고 있죠. CPU 클럭은 3900MHz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CPU 온도가 이제 따로 표기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따로 또 확인해 봤는데 65도에서 70도 정도로 기본 쿨러를 사용해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필드를 달리는 상황에서는 이제 GPU 로드율이 90 후반대를 계속 찍어주면서 이 정도면은 라이트하게 배그를 즐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콜 오브 듀티 워존입니다. 배그보다 이제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최적화가 상당히 잘 됐다고 느껴지는 게, 나카시의 하이프레임이 70 방어를 해주면서 끊기는 게 안 느껴지는 수준이고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영향도 있겠지만, 배그는 사람 없어도 낙하산 내리면 프레임 박살나 버리죠. 그리고 배그에서 이제 GPU 로드율이 90 후반대를 계속 찍을 때보다 워존에서 낮으면 70%까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존이 프레임이 더 잘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게임 최적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터프보드로 넘어와서 오버클럭도 해보고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PBO만 적용하고 클럭이 좀 더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라임 블렌드 옵션에서 돌려봤을 때 3.9가 찍히고 있는 걸로 봐서는 MSI 저가형 보드를 써도 PBO의 차이는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비서 모드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다시 바이오스로 넘어와서 뭐 PSS 서포트나 글로벌 C스테이치 같은 건 이미 꺼진 상태고요. 42배수를 먼저 적용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1.37 이렇게 뭐 높게 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42배수 부팅은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럼 프라임 스몰을 돌려서 이제 뭐 코어가 죽는지 아니면은 블루 스크린이 뜨던지 아니면 컴퓨터가 꺼지던지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20분 정도 경과한 상태고요. 클럭은 뭐 4.2 유지가 되고 있고 온도가 이제 85도까지는 올라갔네요. 물론 실사용에서 이만큼 올라갈 리는 없으니까 42배수 적용은 뭐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좀 더 올려가지고 44배수로 가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44배수가 적용이 된 상태거든요. 이게 44배수가 부팅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44배수 적용되어 있고 지금 20분 경과한 상태입니다. 뭐 온도는 42배수 때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뽑기가 상당히 잘 된 것 같네요. 보통 42배수가 한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바로 45배수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짜란, 45배수 부팅 성공했습니다. 프라임 스몰을 돌리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2번 코어가 죽죠. 저렇게 동작을 안 하게 되면은 보통 뭐 오버클럭 실패로 간주를 하는데요. 보통 게임할 때는 또 이 정도의 부하가 걸리진 않기 때문에 이게 실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왜 그러냐면은 이제 블렌더로 옵션을 바꿔서 돌려보게 되면은 2번 코어까지 제대로 4.5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뭐 어디까지 켜질래? 46배수 갑시다. 자, 이게 부팅 됐습니다. 또 이것이 뭐 우주의 기운이 담겼나? 라고 생각하고 좀 기분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게 라이젠 마스터를 부팅하는 중에 컴퓨터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뭐 이것저것 만져봤자 뭐 더 이상 올리거나 살리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래도 최대 클럭이 3.9인 제품이 4.6으로 부팅이 된 것 자체가 이제 뽑기가 참 잘됐다, 운이 너무너무 좋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4.5, 4.6 뭐 실사용이 가능해도 CPU 자체가 성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A보드로 가성비를 챙기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를 좀 보여드리자면 워존에서 이제 45배수를 넣고 플레이하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플레이 상황은 아니지만 39배수 때보다 45배수에서 그래픽카드 롤들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프레임도 똑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가 1650 슈퍼라는 거죠. 이제 CPU를 어느 정도 잘 활용해주는 게임에서는 CPU의 체급이 좀 딸리다 보니까 1650 슈퍼를 제대로 다 써내지 못하는 구간이 드문드문 있는 겁니다. 이러면 좀 아쉽긴 하죠. 뭐 보통의 경우라면은 뭐 42배수 이 정도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뭐 그냥 A보드 쓰는 게 낫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이젠 3 3100 CPU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메인보드는 6만원대 MSI 보드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M.2 NVMe를 사용하고 싶으면 기가바이트 GA-A320M 뭐 H 이런 보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시 온도는 뭐 기본 쿨러로 60도, 70도 수준에서 잡아주니까 기본 쿨러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는 1650 슈퍼까지만 보는 게 뭐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더해서 지금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100이 출시가 되고 뭐 3300X와 같이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9100F에 뭐 1650 슈퍼, RX 570 이런 거 넣는 최저 게이밍 PC 견적의 그 자리를 쟁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 제발.